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스트레스 받아 이럴 단계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1년 상승장 때 사람들은 후회를 했어요. 네, 지난 영상 바로 앞에 영상에서 이제 코인은 사기인가 이러면서 좀 다소 이제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 안 다신다는 분들도 막 수면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많이 또 다루셨는데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너무 오해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을 이런 주제를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소식 보셨겠지만 금리 동결했죠. 그런데 왜 코인은 왜 내려가죠? 주식은 날아가는데 왜 코인은 왜? 이상하죠. 이러면 사람들은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니까 우린 또 내부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자니까 정보가 없어요. 어차피 정보는 다 대동소이해요. 다들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요. 그 코인 관계의 그 핵심 내부자가 아니면, 그 세력이 아니면.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뇌피셜을 펼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주식은 올리고 코인은 누르면서 세력이 지금 뭐 매집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소식. 중국 국영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에서 중국 금융기관 최초로 토크나 증권 발행 소식이 있었는데 게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2억 위안 규모로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채권이라는 이 2억 이하 규모라는 이 채권의 가치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쫙 펼쳐지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뭔가 여기다 쫙 이렇게 담기는 그 느낌. 그런데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왜 미동도 없었을까요? 반응이 없었어요. 이거 만약에 상승장이었다면 이더리움 가격 올랐겠죠. 근데 지금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개념, 사람들 이런 개념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어떠한 기존의 실물 이런 채권 시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코인으로 싹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막 확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쫙 팽창될 것이다.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 한 번쯤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정도 주제만 딱 던져드리고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안 오를까요? 지금 너무 심플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안 사니까요. 안 사니까 안 오르는 거죠. 누가 사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줘야 됩니다. 매수가 있어야 올라가죠. 지난 앞에 영상에서 홍콩 중국 이야기 했듯이 사줘야 됩니다. 예, 사야 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누가 먼저 사냐 눈치를 보고 있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SEC가 무더기로 암호화폐 이렇게 증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지금 무서워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제외지만요. 이더리움은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더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자를 할래야 뭐 겁이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고 지난 영상 했던 이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다들 어차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여기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암호화폐 뭐 들어와가지고 뭐 실망했느니 뭐 그런 소리 뭐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오는지 그거 예상 안 하고 제가 올리겠습니까? 최근에 너무 마음 아픈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특히 또 이제 한국에서 뭐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태 등등 이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이 안에서도 지금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또 누구 때문이다. 어떤 뭐 트레이딩하는 업체 여기 맡겼던 여기 때문이다. 여기를 지금 우리는 고소할 거고 뭐 조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해놓고 그 다음날 출금 정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크를 먹은 거죠. 제가 웬만하면 한국 이야기 별로 안 하죠. 클레이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것도 한국 관련은 이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또 기분 나쁘면은 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에 뭐 테라루나 사건도 그렇고
이자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승장 때에 나름 벌어놨던 것들, 어차피 은행이자 이러니까, 은행이자 뭐 별로 안 되니까, 여기다 어차피 나 장투할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홀딩 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샀다 팔았다 이러니까 강제 락업이라는 조치가 필요해. 게다가 이자도 주네 이러면서 여기들 많이 예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뭐 이자금 뭐고 이자도 필요 없고 그냥 아예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다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못 찾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몇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지금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터졌던 테라루나 사태, 작년에 터졌던 FTX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잃어버렸죠. 그 코인 잃어버린 사람 지금도 막 언급하고 뉴스에서 막 나옵니까? 안 나오죠. 뭐 도건 뭐 이야기만 잠깐 나오고 뭐 FTX 샘 뱅크먼 이야기 잠깐 나오지,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 막 공론화되면서 막 크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이 바닥이 되게 무서운 게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잊혀지고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 벌기 바쁘니까 그 다음 빨리 돈 벌 수 있는 주제 내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무섭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계속 사람도 어차피 남아있으니까 굴러가거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단 여러분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지 않고 또 잊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하루빨리 또 이 상황이 저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이전에 소프트웨어 월렛을 통해서 제 눈앞에서 러그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러그풀을 당하니까 멘탈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송금을 또 체인을 또 다르게 선택해서 송금이 잘못돼가지고 예전에 코인원을 제가 몇 번 찾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고객센터가 있지만 그 당시엔 고객센터가 없어가지고 그 사무실 앞에 기다려가지고 직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해결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요즘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옛날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처리되는 시간 동안에도 엄청 골치가 아픈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전 이제 이걸 소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괜찮으시겠지라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좀 계속해서 좀 제가 이제 피드백을 몇 가지 좀 보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술력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기술력이 가치다. 그 자체가 가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이거를 저는 이제 일컬어서 개발자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발자들만의 또 이 투자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벌 때는 되게 빨리 보죠. 캐치를 빨리 하니까. 그 개발적인 안목으로 캐치를 빨리 하는데, 문제는 너무 개발적인 부분만 보다 보니까 다른 영역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벌고 자랑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또 이게 터져버려요. 터져가지고 또 조용하고 대부분 번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개발자의 함정이란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기술력 좋은 코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 속도가 좋다든지 용량이 크다든지 등등 뭐 좋은 코인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그런 코인들이 모두 주목을 못 받을까요? 이 개발 이외에 또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요, 결국 누가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야 돼요. 그게 커뮤니티가 됐든 또는 뭐 유명인이 됐든 또는 돈 많은 사람이 언급을 했든 알려야 됩니다. 즉 마케팅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속된 말로 누가 밀어주더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고 투자를 또 하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리딩하는 인물을 보고 사람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뭐 인플루언서, 뭐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트위터 막 뒤적뒤적 거리는 이유도 어떤 그 팔로우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에 대해서 언급해주기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인에 대해서 언급해주기 바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언급을 하면은 가격이 날아가요. 우리 이미 지난장에서 몇 번 경험했잖아요. 시총 몇백억짜리가 계속해서 어떤 이제 대형 어떤 유튜버들이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뭐 1조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버블 꺼지면서 빵 하고 고점이 탄 사람들은
뭐 열토막 이렇게 쉽게 나버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돈 번 사람들은 최고다 이러고 이때 돈 잃어버린 사람들은 비난하죠. 이게 그래서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들 뭐 팔로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면 탁 튕겨져 올라오는 거 아니까 이거를 이용해야지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인 투자하는 목적은 저는 이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블록체인의 가치가 좋아서 비트코인의 그런 어떤 창시될 때 당시에 그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투자하는 거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다. 난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이야기는 힘들고요. 그냥 단순해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저렴하고 너무나 없어 보이는 멘트인가요? 이게 좀 싫은가요? 그런데 목적은 분명해요. 돈 벌기 위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저는 솔직히 들어온 게 팍 튀어오르니까 이게 뭔가 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온 거고, 그리고 이전에 장 때 들어온 사람들도 이게 갑자기 가격이 팡 튀어오르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관심이 있어서 온 거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게 가격이 튀어오르면 그 뉴스 보고 오겠죠. 그래서 사람들 들어온 이유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돈을 벌기 위해서고, 그 위에 뭐 블록체인이 좋다든지 뭐 탈중앙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사상이 좋다든지 어떤 기존 금융 세력에 대항해서 좋다든지 뭐 이런 좋은 이유를 이 위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건 자유인데 이 핵심 가치,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는 모두가 공통이란 거죠. 그럼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서 팔로우 많은 인플루언서가 언급을 해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거 이런 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지금은 많이 욕하죠. 지금은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강한 확신은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요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치고 빠지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자, 강한 확신 안 준다, 솔직히 이제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죠. 왜 코인 안 찍어주냐 그거잖아요. 왜 올라간다는 소리 안 해주냐 이거잖아요. 솔직히 왜 코인 픽 안 해주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걸 해서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돈 받고 유료 광고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잖아요 코인을요. 그러다 보니까 쟤 또 뭐 시총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쟤는 또 돈 받고 광고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찾아서 해도 그런 의심을 하기 마련이고, 시총 작고 뭐 유망한 코인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안 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코인, 지금 물린 코인이 오른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기다린 것밖엔 전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료 리서치는 리서치대로 엄청나게 해놓고 근데 조회수는 안 나와요. 그리고 리스크까지 져야 돼요. 나중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러면 언제 이런 말이 통하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1년장 막 올라갈 때. 사실 버틸 때는 제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지만 상승장 때는 딴 데로 다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이제 코인 픽해준 대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오늘에 오르는 코인 해가지고 막 픽을 해줘요. 아무거나 집어도 거의 다 올라가죠. 왜냐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돈 번다고 정신이 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픽을 해줘도요 되게 잘 맞죠. 왜냐면 돈들이 넘쳐나니까 어차피 기다리면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많이 픽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깡통 차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제 난 준비를 해야 돼,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건 어차피 하실 분들은 하세요. 말려도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공개적으로 리스크를 져가면서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 호재를 기다리고 큰 자금이 들어오길 기대하는 중이죠. 결국 누가 크게 사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전 장에서 교훈을 많이 끄집어내서 다음 장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전 상승장 전에 신규가 언제 들어올까 빨리 주식에서 넘어가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빨리 신규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자금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데, 돈 풀렸다고 하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만 코인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20년 말쯤에 이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갑자기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 나오고 뭐 테슬라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서 뭐 올라갔었던 거지. 와,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고통이었어요. 다른 거 오르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건 더 힘들어요. 자, 여기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으로 코인을 접근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에 업비트 창 띄워놓은 거 보면 위에 비트코인 있지만 그 밑에는 뭐로 보인다 했죠? 비트코인 2, 비트코인 3, 비트코인 4 이렇게 보인다 했죠? 이름만 같아도 사고, 초성만 같아도 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 있어서 사고, 가격이 싸다고 사고,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되게 어이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분, 즉 21년에 들어온 분들도 나중에 되면 이제 기존 고인분들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 시장이 계속 머물다 보니까 그냥 이전에는 그냥 무작정 따라서 그냥 샀고 쉽게 벌리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정보까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어렵고 더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1년 들어왔던 그 신규분들 나중에 또 고인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신규들 들어오면 어떻게 저렇게 매매하냐 해가지고 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량은 또 신규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단순한 생각. 과연 신규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코인 자체,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돈 벌린다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멘트가 직관적으로 적용이 될까? 자, 개수가 얼마고 시총이 얼마인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지가 않죠.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한 개당 가격이 내 기준에서 싼지 비싼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발행량이 1조개인데 0.000 이런 싼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지난 장에 비트토렌트, 펀디엑스 같은 코인이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비트토렌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 나니까 꿈을 꾸죠. 이것이 앞으로 P2P로 공유를 할 때 실생활에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규분들이 이제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한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갈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이 생기죠. 비트코인이 3천만 원 갔는데 내 코인이 3천만 원 안 갈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존, 애플 차트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한 차트. 오랜 기간 기다리면 오른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지점에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이렇게 간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마존, 애플은 그 수많은 테크 기업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 소수의 기업이죠. 가다가 자빠진 기업들, 상폐한 기업들은 많지만 그건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살아남은 일부의 기업을 가지고 일반화시킵니다. 가다가 자빠진 기업 언급 안 하죠. 이게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트코인만 사세요라는 너무나 뻔한 말을 하기는 그렇죠. 어차피 비트코인만 사세요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물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익률 때문에 결국 알트코인으로 많이 또 선택을 하시는데 그걸 알기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은요, 중요한 요소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 기술이죠. 두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자, 토큰 이코노미, 1번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희소성, 락업, 스테이킹 등등, 코인 개수에 대한 어떤 희소성을, 가치를 부여하는 게 개발까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마케팅이 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알리는 거예요. 너무나 알트코인 요즘 많습니다. 그 수많은 알트코인 다 선택을 못 받습니다. 결국 떠들어대야 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호재를 터뜨려주고. 마치 코스닥 같은 시장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로는 부족하다. 개발로는 절대 부족하다.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마케팅, 떠들어대야 되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 붙어서 이거를 진짜 된다고 이제 믿어줘야 됩니다. 강력한 홀딩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또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알트코인이 이게 돌아가겠죠. 막상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에 개발 영역 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어디에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비트라지를 먹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자빠지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개발자의 지식이 있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영역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런 해석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누가 좋다고 하면 그냥 같이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들어가서 개발자의 시선으로 본인이 다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중간 과정에 해석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 코인에 돈을 받아먹었는지 아니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개발자적인 시선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근데 믿을 게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난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해석을 해주는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트위터에 이제 외국어, 특히 영어로 많이 소통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제 그 검증할 수 있는 개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개발 영역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 좀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아까 초기 입문자, 코린이에요. 그냥 신규 유입이 딱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 들어오자마자 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거, 쉽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냥 아주 단순하고 실생활 경험과 연결이 돼버리면 저는 좀 신규 입장에서 이해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주 단순하게 암호화폐, 말 그대로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즉 화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폐, 코인 이렇게 그냥 연결 짓는 것이 가장 쉽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들어왔을 때 직관적이잖아요. 뭔가 그 화폐가 확 그냥 빨려 들어온다 이러면 코인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페이코인이 엄청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직관적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 페이먼트 뭐 결제된다. 그리고 뭐 카카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대기업. 그리고 카톡 쓰잖아요. 다 경험이 있잖아요. 카카오에서 코인을 만들었대. 클레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확 쏠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실생활 페이먼트, 내가 경험했던 이런 페이먼트의 가치와 이게 딱 결합이 된다면은 사람들은 바로 반응한다는 거죠. 또한 실생활 경험, 예를 들어서 뭐 위믹스가 인기가 많았던 게 뭐 게임 이런 거 보면 게임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 유저 수 아니면 뭐 위믹스의 회사, 위메이드의 회사 가치 뭐 코인의 가치 같아질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돌릴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현실에 빗대어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특히 처음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하게 어필이 되고 쉽게 어필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NFT, 이건 약간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소유 경험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MZ세대들 또 이런 어떤 트렌디하고 힙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인플루언서들 가니까 같이 따라갔던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폭발하기 이전에는 되게 조용해요. 지금도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작업 중이지만 되게 조용하죠. 한때 유행이 됐다가 잠깐 식었던 거. 메타버스. 이런 거 보면 페이스북 메타로 붕 떴다가 지금 뭐 코로나 뭐 종식 선언 이러고 하니까 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데 뭐 메타버스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뭐 한물 간 걸 뭘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또 AI지 이러면서 거품이 확 꺼졌잖아요. 이렇듯이 지금 좀 뭔가 반응이 없어요. 뭐 P2E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다 가상세계의 그런 관련이니까요. NFT도 마찬가지고 NFT도 너에게 팔고 튄다. 나도 팔고 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로 관심이 멀어졌어요. 근데 이런 형식들이 이제 또 새로운 형태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소규모 커뮤니티로 응축이 돼 있죠. 보통 이렇게 소규모 커뮤니티로 응축이 되어 있던 게 가격이 한번 이제 박스권 있던 게 팡 튀어오르면서 대중의 관심이 가격으로서 처음에 딱 관심 받고 그리고 유입이 확 되면서 그걸 또 이제 마케팅을 확 또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가격도 탄력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스트레스 받아 이럴 단계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1년 상승장 때 사람들은 후회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왜 후회를 했냐면 19년, 20년 때 내가 그냥 넉넉고 가격 오른다 내린다 이것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지금의 이 시점 뭘 해야 될까요? 물론 매크로 뭐 가격 전체 동향 중요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지금은 하나하나 알아가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가격 상승이었고 하락이나 횡보라는 지금 같은 시기,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힘들어하죠.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대고 탈중앙, 블록체인, 인플레이션 했지, 혁신 기술 등등 좋은 소리 귀에다가 막 때려도 설득 불가합니다. 언제 반응하죠? 맞습니다. 결국 가격이 오르면 이 위의 모든 요소들을 그냥 받아들이죠. 왜냐면 이해를 못하죠. 이해할 시간에 가격이 오르니까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예, 그죠? 웃긴 사실은 가격 말고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아무튼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가격이 올라요. 오르고 올라요. 그럼 언젠가는 이 수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팔아요. 왜? 대중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이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인플레이션 했지.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 코인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수단이다. 금 무거워서 들고 다니냐. 화폐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결국 코인이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 단계로 들어가는데 왜 파냐. 진짜 이제 본격적 돌입 들어가는데 왜 파냐. 그리고 주식시장이 침몰하면 코인시장은 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코인시장으로 몰려와가지고 코인시장은 떡상한다. 왜 파냐? 그리고 이전과 같은 이런 폭락은 없다. 조금만 떨어져도 기관들이 이 코인이 너무 좋은 걸 알기에 사버릴 것이다. 비트코인 마찬가지고요. 다 얘기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건요, 21년, 22년 이때 이야기 나온 것뿐만 아니라 17년, 18년 넘어가면서 왜 하락했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이때도요. CME 선물거래소 비트코인 이제 딱 올라가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열렸다. 왜 파냐? 조금만 떨어져도 올라간다. 조금만 떨어져도 올라간다. 조금만 떨어져도 올라간다. 다 그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 사이클 고점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저도 이걸 알면서도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그래도 이제 다음 상승장 때는 진짜 뭔가 실생활로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도 지금 갈등이긴 해요. 그래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요즘에 이리저리 막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머리가 끼이더라고요. 단순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뇌피셜 돌렸던 내가 너무나 이제 막 한심할 정도로 실제 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실제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더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다니면서 좀 더 이건 쌓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이 어쩌면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이런 문이 좁아지고 점점 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난이도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체감하시겠죠, 이미. 2017년 보시면 이제 ICO 막 이런 붐이 일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주 크게 벌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이때도 러그풀이 있었고 막 사기도 많았지만 아무튼 개인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되게 좋았어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막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ICO 기회보다는 이제 ICO 거의 불법하다시피 하고 요즘에는 첫 단계 라운드에서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 먼저 먹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똑같은 금액 말고 더 비싼 금액에 팔아치워버리고 그리고 실제 상장했을 땐 더 비싼 금액에 또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고 이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VC가 투자했다더라 초기 투자했다더라 그 정보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VC 따라다니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VC들이 주최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이런 데 쫓아가지고 좀 들어보려고 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변하는 현상이 점점 덩치가 커져요. 커지는 데는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거의 기관급으로 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관의 부스러기를 지금 타먹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주식시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전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번에는 여러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거 되게 고민돼요. 이번 사이클엔 정말 실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코인들의 이런 좋은 소리, 뭐 분석들, 뭐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끌어다가 이것이 이 코인과 연관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현상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 이야기 장황하게 놓고 그래서 이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면 추측인가요? 뇌피셜인가요? 홀더들이 만들어낸 희망과 상상일까요? 저도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막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정의 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고. 그 긍정의 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에 적용해야 되는 이 긍정의 힘을 투자에다가 그냥 막연하게 적용을 하니까 이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이 막연한 긍정이 희망의 회로로 변질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연한 희망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코인의 현실입니다. 지금 뭐 어떤 소식 뭐 들어도 뭐 사실 대응을 하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좋은 소식 나왔다. 비쌀 때 사고. 나쁜 소식 나왔다. 가격 내려가고 쌀 때 팔아버리고. 내동매매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존버하면서 좋은 소식 없나? 좋은 소식 안 나오나?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고.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뭐 이 외에 뭐 선물 이런 거는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 안 보시니까 이건 빼버리고 대부분 뭐 이렇겠죠. 긍정 좋습니다. 근데 만약 긍정으로 실생활 실사용 그날을 위해서 버티고 버텼는데 만약에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 선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야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 코인 회사에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코인 회사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인 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는 그렇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거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CBDC 이야기 나오고 Real World Asset 쉽게 얘기해서 실물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니 뭐 자동차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토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토큰화 작업을 통해서 여기 담긴다. 아 그러면 도대체 뭐 사야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담기는 거 자체가요. 오픈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소에 살 수 있는 코인이라서 살 수 있겠는데 만약 이런 과정 자체가 코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아니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가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막상 이런 자산이 담기는 이 트랜잭션 과정 자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뭔가 그냥 굴러간다는 거지 이 이더리움의 가치로 빨려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이 이제 좀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다음 시간에 이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리서치하고 뭐 자료는 이미 좀 해놓은 게 많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한다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 설득력 있게 가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날로 먹는 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뭔가 이제 느끼시겠지만 다음 장은 뭔가 이게 실생활 이렇게 느낌을 주면서 대중을 뭔가 이렇게 확 유인할 거라는 감은 오실 거예요. 뭐 선물 ETF에 있으니까 이제 현물 ETF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재료들이 놓여 있는 가운데 이 길목에서 우리는 좀 더 미리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게 기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미리 좀 판단한다면 나중에 뭐 관련해 가지고 야 이게 맞대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어차피 나 이거 아닌 거 아니까 이거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아니까 이제 얘를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아예 모르고 그냥 사람들 진짜 이거 실생활 간다고 막 얘기를 해요. 외쳐대요. 실생활 간다고 외쳐대요. 진짜 이거 진짜라고 외쳐대요. 그럼 이거 그냥 따라가다가 나중에 아니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같이 내려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상과 상상, 기대감, 이런 게 이제 거품이라고 우리가 너무 막 욕할 게 아니라요. 이거를 그냥 이용하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면 좀 나쁜 말인가요? 그냥 활용한다고 합시다. 활용하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또 이번 장 준비하면서 또 기쁨을 같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